1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요런 건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 보시면.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이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일단 정액법은 공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고요? 일정.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세요. 왜 3번이냐면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동결산 할 때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구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몇 번대만 있대요? 800번대만. 근데 몇 번대도 있어요? 500번대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치고. 우리 요거 넣을 때 결산자료 입력 넣을 때 보시면 감가치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500번대하고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단기매매 증권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외 수익인데 우리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영업의 수익은 맞으세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은 2번이세요. 일단 거기 보시면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었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맞아요. 살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지금 문제가 요거죠. 처분할 때. 처분할 때는 비용 쓰시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결산 시점에 떨어진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그래서 우리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매매,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이제 바꿔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열심히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임차 권리금 치면 없어요. 없는 건 일단 패스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임차 뭐예요? 보증금이죠. 그래서 없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꼭 끝까지 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약에 1번, 3번, 4번이 맞아. 근데 2번은 검색이 안 돼. 그때가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 그래서 정답 아닙니다. 꼭 끝까지 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충법입니다.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뭐 해주면 된다? 채워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월 1일 날 200 있었고 100만 원 있었어요. 7월 15일 날. 그러면 얼마 되죠? 100만 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300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400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현재 300만 원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것만큼 채워주는 게 무슨 법이세요? 보충법.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그냥 컨트롤 F로 열심히 찾으시면은 정답 4번 나와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요. 거기에 있는 나머지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으로 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러면 먼저 하실 필요 없어요. 괜히 먼저 했다가 뒤에 있는 쉬운 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해요?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순매입은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 다음에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액이 50, 애놀이가 5,000원, 할인이 2만원. 그래서 47만 5천원 나와요. 순매출액은.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거기 보시면 20 빼기 5천원 빼기 5천원에서 19만원. 그래서 기초가 10만원, 그 다음에 좀 전에 19만원 나왔고 기말이 11만원이에요. 그러면은 18만원 됩니다. 그러면 47만 5천원에서 18만원 빼면 29만 5천원. 정답 몇 번이요? 2번인데 요게 은근 시간 잡아먹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요거 계산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뒤로 빼십시오. 왜냐면 분계 맞추면 3점인데 얘는 맞춰도 몇 점이에요? 2점이에요. 그래서 시험 봤을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요? 계산 문제 찍어서 맞았을 때. 왜냐면 옆 사람은 막 열심히 풀었잖아요. 근데 난 열심히 찍었어. 맞았어. 그럼 제일 행복해요. 8번의 정답은 4번인데 요거는 회계세무다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발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는 거.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볼 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범죄 얘기 나올 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그래서 계획적의 반대가 뭐예요? 우발이에요. 그래서 우발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요거 관련된 거예요. 소송. 왜냐면 소송은 이길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발 나오면 일단 시험 문제 답 맞추는 방법은 주석 처리. 근데 거기 4번에 보시면 우발인데 부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명세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제공품이 제조 원가 명세서라 그랬죠? 요것도 시험 문제 은근 잘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제품은 어느 쪽이라고요? 손익계산서 쪽이에요. 저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10번
제조 원가는 일정한 제품의 생산량과 관련시켜 집계하고 계산한다. 맞고요. 제조 원가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직접 원가와 무슨 원가요? 간접 원가.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8이기 때문에 아예 5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요. 11번 보시면 당기 총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만원에 40만원에 10만원에 20만원. 그래서 보시면 12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2번 개별은 비싸, 종합은요 저렴해.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대부가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종 제품의 연속 대량 생산 맞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여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의 가정인데 그 3번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재료비는 뭐 전량 투입, 가공비는 뭐요? 균등 투입. 이거에 따라서 답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기초 제공품 없으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해요.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특징은 실제 물량 흐름과 뭐예요? 일치해요. 그래서 이 원가회계에서는 무슨 법이 더 정확하다?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하다. 왜요? 실제 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더라도 좀 쉽게 나올 때가 있고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에 13번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모여세. 그래서 정답은 1번. 공급연월일은 없어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급연월일입니다. 정답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요. 재화의 공급 시기.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5번)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은 많이 틀렸어요 이때. 왜냐면 저희가 외운 방식하고 약간 틀리긴 해서.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 이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과 공공 보조금인데 여기가 저희가 외울 때는 간접으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직접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운 걸로 치면 답이 없어요.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봉사료. 되셨죠? 이렇게 내면은 답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나오는 게 속 편해요. 여기 2달 되기 전을 2달 된 후 이렇게 나오면은 그나마 찾기가 편한데 저렇게 나오면은 찾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시험 문제 1번. 거기 보시면 제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는 겁니다.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접대비가 누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원가명세서 가셔서 어디로 일단 가세요. 여기에서 접대비 얼마요? 250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적어야 되죠. 단기 제품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그래서 가셔서 저기 어딨냐 122030 빵빵빵. 얘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요. 이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셔서 누구를 적냐면은 여기 누르셔서 122030 빵빵빵을 적어요. 그 다음에 얘 적는 거예요. 단기순 2 얼마냐면 33320 빵빵빵 적고 이제 어디로 가요? 잉여금. 여기도 33320 빵빵빵 적고 48320 미처분. 마지막이 어디세요? 재무 상태표 가셔서 여기를 2월 이익 잉여금 48320 빵빵빵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이거 꼭 순서대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거래처별 초기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못하는 거 틀리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또 못하는 것도 어떻게 맞추다 보면 맞을 때도 있어요. 여기 차액은 빵.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855 여기 우측 가셔서 프리랜서비 경비 대체적요 1번 프리랜서 외주 용역비 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일반 연표 8월 9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보시면은요,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여기는 이자죠. 그래서 선납세금 9,240원, 그 다음에 이자는 6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장 들어왔죠. 57,6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10월 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조금씩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지문에 요게 나오면 뭐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부 나왔으니까 무슨 금이에요?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부금 얼마세요? 300.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300. 그래서 3번도 끝. 10월 20. 2번 빠졌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2번 빠졌네요. 2번은 똑같은 예수금이죠. 교육받으면 뭐예요? 교육 훈련비 10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떼었다. 예수금 33,000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래서 96만 7천원. 그 다음에 10월 20일은 수입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10월 20일 수입했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230, 대변의 현금 230. 왜냐하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참고로 수입 한번 하면 한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에서 한 6, 7개 오거든요. 다 산 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면 원재료, 상품이면 상품. 왜냐면 살 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뭐 운반비, 뭐 보관료, 수수료 해갖고 한 5, 6장 정도 들어와요. 평균 수입 한번 하면. 근데 그러면 그거는 다 원가 처리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합니다.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접대비 17만 1,000원. 카드니까 미지 급금. 무슨 카드요? BC. 그 다음에 11월 17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 그래서 우리 거래가 아닌 것에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은 거래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계약까지는 쓸모없는 얘기고, 계약금 70만 원을 수표 발행했대요. 당좌예금 70. 그 다음에 계약금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70. 광주.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풀면 풀수록 메인 매출 전표가 조금씩 더 쉬워져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면 풀수록 눈에 들어와요. 왜냐면 이거 어저께 푼 거야. 저번 주에 푼 거야. 이런데 일반 전표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난이도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요. 일반 전표 낼 수 있는 게. 7월 2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의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면 매입의 불공입니다. 왜냐하면 1000cc 넘었죠. 울산자동차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2200, 대금 결제는 미지급금 2200. 8월 16일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책상을 순옥가구에서 구입하고 대금 220만원은 현금 주고 동시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매입의 현과. 그 다음에 순옥가구. 차변에 비품 200, 세금 20. 그 다음에 뭘로 줬어요? 현금 220. 다음에 9월 2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이영수증. 그리고 이런 거를 맞추시면 80점을 넘을 확률이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이거를 건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별은 무증빙. 그 다음에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근데 거기는 간이영수증이잖아요. 그러면 증빙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황정숙 대변의 제품 매출 8만원, 세금 8천원. 무슨 매출 하셨대요? 현금. 그래서 요거는 잠깐 좀 보여드리면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건별의 품목은 뭐 제품, 여기에다가 88,000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력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다 8만원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러면 그냥 바꾸면 돼요. 8만원에 얼마요? 8,000원. 이렇게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황정숙, 분계는 혼합, 차변에 뭐요? 현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0월 21일 매출의 과세의 해피의 여.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1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0만원. 차변에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1100. 그 다음에 11월 9일 매입 과세 천마여. 차변의 원재료 1000개에 25,000원이면 2,5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세요? 250. 그 다음에 어음을 배서해서 줬대요. 그러면 받을 어음 얼마요? 1000만원. 누구요? 개포.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죠. 외상 매입금 1750.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 직수출 나오시면 그냥 수출입니다. 직수출은. 그래서 매출의 수출 LA.
그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거기 보시면 4,000달러에다가 얼마예요? 1,150원 하시면 460 나옵니다. 460. 그 다음 차변의 돈은 외상이에요. 외상 매출금 460. 되셨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매번 설명드렸듯이 그거는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는 좀 지키시냐면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뭐 먼저 하시라고요? 실기 먼저.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론 먼저 해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문제 4번 수정 문제 보시면은요. 보시면 1번 9월 2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월 30일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일단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가봐요. 9월 25일을 가봐요. 그랬더니 여기 뭘로 되어 있죠?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한 거는 몇 월 며칠 가서 보래요? 6월 30일. 그래서 봤더니 요거겠죠. 미지급 세금. 그래서 미지급 세금 972만 4천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가기 전에 거기 가산세 낸 거 있었죠? 세금과 공과 2만 5천원. 그 다음에 974만 얼마요? 9천원. 그래서 여기 오셔서 꼭 그 날짜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9월 25일 가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를 세금과 공과를 얼마로 고쳐요? 25,000원.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 그리고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차변 거는 차변에, 대변 거는 어느 변이요? 대변에. 그것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5일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당사 생산부래요. 그러면 500번대 복리 고생비 10만원 뭘로 드렸어요? 현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디 갔냐? 10월 5일 가셔서 여기에 있는 접대비를 뭘로 고치세요? 복리 고생비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 그 다음에 이렇게 고치면 끝이었죠. 여기 복리후생비. 그래서 요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문제 5번 결산. 그래서 문제 5번 나오면 항상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말재고자산,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 무슨 세요? 법인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은 수동, 2번은 자동, 3번도 자동. 그래서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년. 그 다음에 1년. 그래서 결론은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죠? 1년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300, 여기도 은행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로 가시면 되죠. 12월 31일 날 차변의 장기 차입금 우리 은행 300,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무슨 은행이요? 우리 은행.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은 자동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우리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그리고 저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1월 1일.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액법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5천. 그 다음에 잔존가치빵 나누기 50년 하면 100만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1월 1일이 아니면 또 12분의 몇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연도 있죠. 요거 2019년이니까 1년치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도도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연도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018년도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몇 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 그리고 2019년은 여기에서 몇 월 달에 했든지 1년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결산 가셔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F 감가상각인데 800번대로 가셔야 됩니다. 800번대 오셔서 여기 건물에다가 아까 얼마 나왔죠? 100만원 나왔죠? 그래서 10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3번은 꼭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대손상각 가셔서 1% 확인하시고 쓸모없는 거 뭐 하고요? 지우고 마지막에 무슨 반영이요? 결산 반영. 그 다음에 꼭 전표 추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전산세무 할 건데 전산세무는 결산이 5개 나와요. 세무는. 회계는 3개 나오고 그 차이점 그런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번은 조회죠. 1번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신고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판매비 및 관리비. 그래서 판매비 및 관리비 나왔으니까 계정 분류예요. 분류는 무슨 표요? 월계표. 그
그 다음에 3번 현재 나오면 재무 상태표. 그리고 이것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모두 괜찮냐면 저는 다른 데서 찾았는데요. 뭐만 맞으면 된다고요? 답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찾았냐는 솔직히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 부가가치에서 신고서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뭐냐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여기를 보는 겁니다. 3억 4,500. 3억 4,500.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시면은요. 납부세액 물어봤잖아요. 납부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20095 빵빵빵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웬만했으면은 요거 적는 건 할 텐데 여기 떨어뜨려져 있는 거. 뭐 물어보는지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는 월계표죠. 그래서 월계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5월에서 5월. 그 다음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소모품비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현금입니다. 지금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봐야 되는지 잘 봐주세요. 현금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85만원. 그러니까 시험 때 가장 걱정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변수라는 게 있어요. 항상 시험은. 내가 그 변수를 잘 넘어가느냐. 그래서 같이 시험 보시는 분도 잘 만나야 되고 이게 참 복잡다단해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컴퓨터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감독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시험 같이 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 괜찮으면 다행인데 이게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의 99% 이상 괜찮은데 우리 반에 갑자기 그 1%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나만 잘하면 가능성은 높긴 한데 약간 남들의 도움도 있긴 있어야 돼요. 100% 나만 잘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긴 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여기 몇 월이요? 3월.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3월 오셔서 유동자산 982-776-347 이렇게 원단위까지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해놓고도 이상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부채는 425-845-347 이렇게 하시고 이 둘을 뭐예요? 빼요. (5, 6, 9, 3, 1) 빵빵빵.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적으시냐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요 밑에다가 맞춰서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저장 눌러주세요. 답안 저장 누르시고 USB 뽑아서 제출하고 나오는 게 시험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55분에 다음 차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